네, 하반기 시장을 이끌 업종 베스트 5 이야기 들어보고 그 안에서 최선호주의 탑픽 종목들을 받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요. 이 증권가 리서치 센터장, 주요 증권사 지점 전문가들로 구성된 머니투데이 방송 자문단에게 저희가 6월 시작 전에 6월 업종 유망주에 대해서 여쭤본 바 있었습니다. 그 답변으로 가장 많은 답을 들었던 것이 바로 IT 부품주인데요. 36%의 답을 차지했고요. 뒤이어 내수주 22%, 은행증권 21%, 정유, 건설, 철강 등이 뒤를 이었던 바 있습니다. 자, 자문단분 중에 한 분 저희가 전화 연결해서 이 IT 업종 전체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IBK투자증권 판교스탁 라운지 정경민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하반기 상승 랠리를 주도할 업종으로 IT 부품 쪽이 많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꼽으신 네네.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한 4가지 정도로 좀 해당 업종들을 좀 선별을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이제 시장 전체적인 수급 특성상 메이저 주체들의 이제 선호도라는 그런 측면인데요. 상반기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대형 IT 하드웨어를 좀 많이 샀고 또 기관은 이제 유통이나 음식료 위주의 내수주를 좀 샀던 것들을 좀 특징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강세장의 시작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 IT가 이끌었고 추가적인 모멘텀은 아무래도 좀 새 정부의 내수 부양책이 좀 보였듯이 향후 하반기 장에서도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자신들이 좀 쌓아뒀던 업종이나 종목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지기 때문에 일단 수급의 특징을 이렇게 좀 잡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해외 시장 분위기랑 이제 국내 정책을 비롯한 외부 환경이 좀 견조하다는 점이 또 IT와 내수에는 좀 좋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프라 투자 또 OLED 쪽으로의 빠른 전환이 좀 나와주고 있는 점들도 있겠고 또 하반기에는 애플 쪽에 OLED 채택하는 그런 점들도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작용을 좀 한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정부의 정책상 최저임금과 중소기업의 마진 확보 또 소득 중심의 성장 정책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국내에 좀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파악됩니다. 세 번째로는 상반기에 이어서 좀 높은 신뢰도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이제 대형 IT는 이제 공급자 주도의 좀 가격 정책을 좀 가지고 있죠. 오늘자 신문에도 메모리 반도체의 마진이 50%가 넘는다는 뉴스가 있듯이 아무래도 좀 높은 실적 신뢰도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이 세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시장이 설사 좀 조정을 받더라도 이런 이제 주도주의 위치에 있었던 종목들은 아무래도 좀 피해가 적다는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좀 대형적인 성격과 좀 방어적인 성격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종목들은 또 높은 이익, 또 전통적으로 높은 배당 성향 이런 개별적인 성격 때문에 또 배당 수익률까지 좀 부각이 되어서 좀 시장 조정에서도 좋은 방어력을 보일 것으로 이렇게 좀 4가지 요인을 좀 꼽아봤습니다. 수급 주체들의 선호 그리고 실적에서 주는 신뢰도 부분에서 긍정적인 모멘텀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IT 쪽에서 한 종목, 내수주 쪽에서 한 종목, 최선호주 딱 이거 다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딱 2가지만 좀 잡아드리자면요. 네. 먼저 IT 쪽에서는 LG 이노텍 그리고 내수 쪽에서는 이마트 이렇게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오늘 낙폭이 조금 날카롭게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네. 매수에는 큰 부담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급적으로 기관의 차익 매물이 LG 이노텍의 경우에는요 조금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지금 좋은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다가 좀 조정을 받았던 점이 다소 좀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하반기에 광학 솔루션 즉 듀얼 카메라 부분이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요. 내년에는 이제 전장 부품 쪽에 매출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의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에 밸류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 있어서의 부담도 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락을 매수에 이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마트의 경우는 좀 최근에 마찰적인 수급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23만 원대로 좀 내려왔는데 하지만 외인들의 선호도는 지속되고 있고 또 최근에 연기금을 중심으로 다시 국내 기관들도 좀 매수에 나서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3가지 성장 스토리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온라인 플랫폼, 두 번째는 이제 트레이더스를 위주로 한 창고형 대형 매장, 세 번째로는 이제 노브랜드라는 제품을 중심으로 생필품 시장을 좀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밸류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망설이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성장 스토리가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높은 뭐 그런 성장률을 감안하면 무리는 아닐 듯합니다. 그래서 실적을 뭐 꾸준히 내줄 걸로 봐지고 이 종목 역시 최근에 그런 조정을 좀 매수 기회로 삼으셔도 무난하게 가져가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 이마트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IT 쪽에선 LG 이노텍 저희 기억하면서 대응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IBK 투자증권 판교스탁 라운지 정경민 팀장과 함께 IT 섹터 그리고 최선호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특집 시간에 저희가 하반기 유망업종과 그 안에 최선호주를 골라낼 텐데요. 엠테닌트 정재훈 전문가 지속적으로 함께해 주시고요. 유한타증권의 박우경 과장도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일단 각 두 분께서 IT 부품주에서 어떤 종목군들 눈독 들이고 계신지 최선호주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엔테니트 정재훈 전문가 유니테스트 꼽아주셨고요. 유한타증권 영업부 박우경 과장 LG 디스플레이 언급해 주셨네요. 두 종목 다 4월부터 상승률이 가히 놀라운 종목들입니다. 자, 먼저 유니테스트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정재훈 전문가님, 네.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로 꼽히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실적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좋고요. 네. 하지만 상승이 좀 부담스러운데 괜찮을까요? 때마침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네. 때문에요. 충분히 뭐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황 쪽, 즉 IT 쪽에 있어서의 상승폭이 좀 상당히 컸습니다. 그렇지만 유니테스트는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하진 않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뭐 실적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1분기 때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을 냈었고요. 2분기 실적 또한 마찬가지로 좀 좋은 그런 실적을 좀 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뭐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업황 자체가 너무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이러한 흐름들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주 고객사가 SK 하이닉스로 좀 등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금일 같은 경우도 SK 하이닉스의 공급 계약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이미 뭐 내년도까지의 일감은 확보를 해놨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반기 때에 이슈적인 부분들이 없느냐 이 부분들도 아닙니다. 우선 2분기 실적은 나름대로 좀 괜찮게 진행이 될 것이고요. 1분기보다는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때는 태양광 쪽의 실적에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익률 측면에서는 좀 더 높을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 때 기대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중국계 기업들도 나냐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나름대로 이 실적에 대한 실적이 아니죠. 수주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부각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자리대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금 자리대에서 PER 기준을 놓고 봤을 때 9배 정도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도 좋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차적으로 뭐 전고점 자리대가 13,000원대인데요. 이 자리대는 무난하게 넘어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 잡아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충분히 지금 자리대에서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좋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12,350원대 진행되고 있는 유니테스트 목표주가 15,000원 설정해 주셨고요. 수주 꽃길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만큼 흐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박우경 과장님의 IT 쪽 최선호주가 바로 LG 디스플레이였습니다. 10일 만에 오늘장 하락하고 있는데 정말 OLED 투자 소식 이후로도 탄력 굉장히 빠르게 키워왔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그동안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OLED에 대한 투자에 대한 영향이 이제 좀 부정적으로 좀 발생하지 않을까가 그동안의 주가에 좀 발목을 잡았다면 앞으로는 이제 중소형 OLED가 새로운 LG 디스플레이가 도약할 수 있는 좀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1분기 이제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가장 크게 이유가 됐던 게 이제 대형 패널 LCD 그 가격이 좋은 흐름을 지금 유지 중에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상반기에도 대형 패널의 그 공급 부족 현상이 단기간에 좀 해소되지는 않을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성수기인 하반기까지의 가격 현상은 좀 지속될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1분기보다는 조금은 좀 못 미칠 전망인데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인 모바일용 OLED 공장의 초기 비용 집행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사상 최대 이익이 전망될 거라는 이제 증권사들의 이제 컨센서스가 좀 있는데요. 그 최근 3년간의 가장 저점 수준인 퍼밸류가 이제 거의 뭐 4배에서 5배 수준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LCD 업황이 견조한 가운데 OLED 산업이 이제 본 궤도에 오른다면은 지금까지 LG 디스플레이가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밸류에이션 그 할인됐던 그 상황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전망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 OLED도 2018년까지는 공급 부족이 좀 지속이 될 것 같고요. 보통 소니와 LG전자의 판매에 호조에 힘입어 내년까지도 공급 부족이 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소형 OLED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유일하게 좀 독점적인 상황이었다면 앞으로 애플 및 이제 구글에서 이제 벤더를 좀 다변화할 예정이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양상성을 좀 갖게 된다면은 새로운 가격대가 LG 디스플레이가 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형 그 IT 종목들 위주로 차익 매물이 좀 실현이 되고 있는데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고점에서 좀 공방이 좀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격대만 무난히 돌파한다면은 새로운 그 LG 디스플레이 가격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조정기에 매수로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소형 OLED 시장 진출 등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LG 디스플레이 조정 시 매수 관점 대응해보자 이야기 주셨습니다. 두 종목 전략 기억하겠고요. 자, 또 하반기 유망 업종 2위를 차지한 건 바로 내수주였습니다. 내수주에서 두 분 각각 최선호주 어떤 거 고르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박우경 과장께서는 팜스코를 꼽으셨고요. MTN이트 정재훈 전문가 휠라코리아를 언급해 주셨네요. 자, 팜스코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올해 2월부터 나름 꾸준하게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팜스코는 어떤 모멘텀 보셨습니까? 네, 팜스코는 한마디로 말하면 돼지고기 가격과 이제 돼지고기 그 돈육 시장의 그 대형화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주입니다. 그 양동 시장 같은 경우가 대형화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전망인데요. 모든 산업이 이제 영세된 규모에서 이제 대형화를 조금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양동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양동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개발화 핵심에 종종돈의 투자가 가장 핵심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팜스코 같은 경우에 투자가 완료된 업체의 성장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영세 농가의 사육 환경은 점차적으로 좀 악화가 되고 양동 농가의 노령화와 저렴한 수입의 확대로 대기업들의 종종 다 투자 확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좀 측면이 되어 있는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로 2005년도에는 약 2만 4천 가구의 그런 양동 가구 수가 있었다면은 2016년도에는 약 4,600가구로 좀 급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5,000도 이상의 사육화가 대규모가 농가 비중이 상당히 그 13.2%에서 39%로 좀 확대된 전망입니다. 한마디로 양동 시장의 대형화를 누가 먼저 가져가는 거에 따라서 돈육 시장에 누가 먼저 선점할 수 있느냐가 이제 팜스코의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3년부터 이어진 실적 향상이 이제 장기 성장성의 좀 매력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계절적인 성수기에 진입한 현 시점이 양동 업체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팜스코에 대한 전략을 나눠주셨습니다. 기억하고 움직여보도록 할게요. 정재훈 전문가께서는 휠라코리아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주사 전환 관련한 이슈도 있었고요. 시장에서 좀 언급이 많이 됐었던 종목인데요. 휠라코리아 어떤 전략 가져갑니까? 예, 최근 요 며칠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내일 한 번 더 밀리면 결론적으로는 매수로 진입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M&A도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좀 상장까지도 자회사가 상장까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양적 성장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이 국내 사업 부분들 같은 경우는 14년도 이후에 꾸준하게 역성장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요. 그 이후에 처음으로 1분기 때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이게 첫 번째 모멘텀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미국 시장 쪽에 어느 정도 이 매출에 대한 감소나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단 지분법 평가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보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 포인트로 보게 된다라면 정부 정책 수혜도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사실 이 정부 정책이라는 이 부분들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인데요. 내수 소비 촉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1차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가장 큰 저항 자리대가 9만 원 자리대에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자리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손절 가격은 좀 짧게 72,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내일 한 번 더 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 관점 대응해보자. 목표 주가는 9만 원 이야기해 주셨고요. 손절가 72,000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휠라코리아 저희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1위 업종, 2위 업종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하반기 유망 업종 베스트 5, 3, 4, 5위 보도록 할게요. 3위에는 은행과 증권주가 들어가 있고요. 4위에는 정유화학, 5위는 건설과 철강주가 각각 차지했습니다.
이들 업종 내에서 두 분의 최선호주 보도록 할게요. 3위에서는 정전 전문가 NH투자증권 박우경 과장 기업은행 이야기해 주셨고요. 4위에서는 SNK 폴리텍 그리고 박우경 과장은 GS 그리고 박우경 과장 5위 벽산 언급해 주셨습니다. 5위권에서 정전 전문가는 동국제강을 이야기해 주셨네요. 다들 관심이 많은 종목군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먼저 이 동국제강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정전 전문가님. 동국제강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 뭐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요. 추가적인 뭐 상승은 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쉬어가는 흐름들이죠. 3월 달에 고점을 형성해주고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수 섹터형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산업재 쪽 섹터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어느 정도 이 순환매적인 흐름들로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좀 상승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보게 된다면 실적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자산 가치보다 좀 저평가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PBR 기준 한 0.6배도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실적 또한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2,700원짜리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뭐 충분히 매수 포인트 지금 자리대부터 잡으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는 16,000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11,5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국제강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산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 이야기 주셨고요. 목표주가 16,000원 언급해 주셨네요.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박우경 과장이 꼽은 유망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벽산인데요. 눈에 띄는 거죠. 5위 건설 철강주에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벽산이 궁금한 게 최근에 코스피 200에서 편출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망 종목으로 꼽아주신 이유는 이 리스크가 좀 해소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가 상당 기간 동안 좀 하락하는 모습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코스피 200에 대한 편출이나 수급적인 악화 모습이 이제 6월 9일자로 종료된 모습인데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속적인 매도가 이제는 좀 진정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벽산 같은 경우는 국내 건자재 업체인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단열재 및 불연성 관련 내부 마감재에 대한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제 공공임대주택 및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확대 또한 수혜가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아직은 죽어 있지는 않습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 건설업체에 대한 영업이익은 올해 사상 최대로 좀 이루어질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건자재, 마감업체 및 이제 내외장재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어떻게 하면 열을 좀 효율화시킬 수 있는 이런 업종들 위주로 주가가 좀 릴레이팅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순환매를 이루면서 상당 부분 올라가 있는 업종들이 좀 많은데 벽산 같은 경우에는 가격 부담이 가장 크게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건자재 업종 중에서 최선호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거래량이 지금 바닥에서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좀 주가에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이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코스피 편출로 인한 조정이 매수 기회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편출로 인한 악재는 이제 해소되고 이에 따른 조정은 매수 관점 대응 가능하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벽산 흐름도 저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하반기 유망업종 5개 섹터 내에서 각각 최선호주 어떤 거 골랐는지 아마 궁금하신 분들 또 지금 TV 트신 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화면 통해서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전 전문가께서는 IT 쪽에서 유니테스트, 박우경 과장께서는 LG 디스플레이 이야기해 주셨고요. 2위 내수업종에서는 정전 전문가 휠라 코리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우경 과장 팜스코 이야기해 주셨죠. 3위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은행 증권 부분에서는 NH투자증권 정전 전문가 이야기해 주셨고요. 박우경 과장은 기업은행 그리고 4위권에서는 지주사 GS 올해 움직임 좋았던 만큼 관심이 있다 이야기 주셨네요. 정전 전문가 SNK 폴리텍 5위에서는 동국제강과 벽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최선호주 이야기 들어봤고요. 끝으로 시장에 대한 전망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전 전문가님, 일단 오늘 장에서 지수가 모두 1% 이상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조정은 매수 관점 대응 가능한 시기일까요? 하반기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하반기도 나름대로 좀 괜찮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는 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당연히 좀 쉬어가는 구간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산업재 쪽에서의 순환매가 나오느냐 아니면 내수 쪽에서 흐름이 나오느냐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은 수급적인 부분들입니다. 외국인 쪽의 선현물 매도가 지금 현재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이러한 연속성이 있는지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싼 기업들, 특히나 이제 IT도 마찬가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7년대 최고 실적 나오는 기업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는 받아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 조정은 싸게 사기 위한 그런 기회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정은 싸게 담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보자. 저희 시간 때 언급됐던 종목들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박우경 과장께서는 하반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역시나 지금 조정 시 매수 관점 동의하시는지요? 예,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을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이제 하반기에 가장 관심이 보이고 있는 업종은 내수 업종이라고 단연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지속적으로 소비자 기대 지수가 사상 최근 들어가지고 가장 크게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정부 정책도 웰스 이펙트를 통한 소득 증가를 통한 내수 경기 활성화로 최우선주를 좀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관련주, 그다음 필수 소비재 관련주 위주로 주가가 좀 상승폭에 있다가 오늘 전체적인 장의 흐름에 따라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지수 자체는 부담은 있지만 이제 종목 자체별로 영업이익이 좀 증가되고 있구나. 올 한 해 새롭게 릴레이팅 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는 좀 매수 접근 관심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련된 그런 배당주 및 일본 이제 연기금 매수 종목들이 많은 종목들은 개인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보셨다가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은 좋은 수익률로 올 한 해를 마감할 수 있을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지수에 대한 관점 동일했습니다. 조정 시 매수 관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또 반기 배당에 대한 관심도가 중간 배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만큼 관련한 종목군들도 잘 챙겨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간대 하반기 유망 업종과 최선호주 이야기 드렸죠. 저희 1시간 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개미의